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일 우리도 태양계 구성원이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태양을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는 행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에 있는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태양계에는 행성 외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외소행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외소행성은 우리가 배웠던 행성인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 이 해왕성이 행성 중에서 가장 바깥쪽 공전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해왕성의 공전궤도 바깥에 외소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외소행성 중에 하나가 명왕성이죠. 외소행성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둥근 천체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이 둥근 천체가 외소행성이에요. 이때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보다 외소하다. 행성보다 작은 크기의 천체가 외소행성인데요. 외소행성이 행성과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태양계의 행성들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공전 궤도 내에 위성 말고 다른 천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수금지와 목토, 천에 여기 이 행성의 이런 공전 궤도에는 이런 위성을 제외하고 이 공전 궤도에 특별히 다른 천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외소행성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명왕성이 외소행성이잖아요. 이런 명왕성과 같은 외소행성의 공전 궤도에는 이런 수천 개의 소행성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전 궤도에 많은 소행성이 존재하냐면요. 행성의 경우에는 질량이 크잖아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죠. 그러면 행성이 공전 궤도를 돌 때 공전 궤도에 있던 다른 암석들을 끌어들여서 행성이 점점 커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외소행성의 경우에는 질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 외소행성은 중력이 작아요. 그래서 이 공전 궤도에 있던 다른 암석을 끌어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소행성의 경우에는 행성보다 크기가 작고 학습지에 써 있는 것처럼 공전궤도 이 주변의 다른 천체를 끌어당길 정도로 중력이 충분히 크진 않다. 그래서 이 외소행성의 공전궤도에는 소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외소행성이에요. 그러면 외소행성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 회의장 명왕성의 행성 여부를 놓고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It was one of many bodies outside Neptune in the solar system. There are many hundreds of them.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었던 명왕성에 대한 논란은 태양계 끄트머리에서 명왕성보다 더 크고 구성물질도 유사한 새로운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We have a small group of people who have been asked to count the votes. I think let's get a quick check. Those against, we'll count it.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습니다.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 중에서 소행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행성은 여기 쭉 써있듯이 소행성의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의 공전궤도 사이에서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데 이 띠를 소행성대라고 하고요.
이 소행성 대에 대략 18,000여 개의 소행성이 있어요.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이에요. 소행성에서 이 소가 작을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소행성도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행성과 외소행성과 소행성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행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외소행성이고 이 소행성의 경우에는 외소행성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이 소행성 대에 있는 것 중에서 알려진 소행성으로 아이다와 가스프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소행성의 크기는 불규칙해요. 근데 가장 큰 소행성의 지름은 대략 수백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니까 정말 작은 크기의 천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소행성의 모양은요, 대부분 이런 타원이나 아니면 불규칙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행성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그럼 소행성들을 찾아가 볼까요? 태양계 중에서도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 궤도 장반경이 2.2에서 3.3 AU 사이에 소행성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75% 이상의 많은 소행성들이 주로 이 소행성대에 분포하지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소행성들은 두 소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쪼개진 것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궤도의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행성은 대부분 소행성대에 분포하고 있지만 소행성대의 변두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몇몇의 특별한 무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 중에서 위성을 알아볼게요. 위성은 이 달과 같이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써있죠.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천체인데 대표적으로 달은 지구의 위성이고요. 앞에서 했는데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나머지 행성들은 다 위성을 가지고 있었죠.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 이번에는 해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해성의 경우에는 외소행성처럼 이 해왕성의 공전 궤도 바깥에 해성이 많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태양이 있고 그리고 뭐 지구,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등의 행성의 공전 궤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해성의 궤도인데요. 해성은 포물선 궤도나 긴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해성의 경우에는 지구에 가까이 오는 그 주기마다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헨리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헨리해성은 76년의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그러면 76년마다 지구에 가까이 와서 지구에서 헨리해성이 관측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해성 중에서 포물선 궤도를 이동하는 해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번만 관측이 되고 다시는 이 해성이 지구 가까이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그 해성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성의 궤도는 두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성의 그 구조를 보면요. 이 해성을 보면 이거는 해성의 앞에서 봤던 헨리해성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성의 그 그림인데요. 해성을 자세히 보면 이 해성의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꼬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해성의 핵의 경우에는 물이 얼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기는 앞에서 봤던 소행성만큼 작은 크기예요. 이 해성의 경우에는 태양 부근에서 태양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양
북은 가까이에 있을 때 태양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혜성의 특징인데요. 이 헨리 혜성을 보시면요. 혜성에 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의 종류가 파란색을 띠는 가스꼬리와 노란색을 띠는 먼지꼬리 두 종류의 꼬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꼬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조금 어렵지만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태양열이 사방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태양열이 혜성의 핵에 얼음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음이 증발되면 이게 딱딱하게 얼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기체와 먼지가 핵 주위를 둘러싸게 되고요. 그때 기체의 경우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태양풍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태양풍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태양풍도 전기를 띠는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 혜성에 있는 전기를 띠는 기체 입자가 태양풍의 입자와의 전기력에 의해서 태양 반대편으로 흩뿌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파란색의 가스꼬리예요. 그리고 먼지꼬리는 뭐냐면요. 이 혜성이 이런 식으로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혜성이 달려가고 있으면 이 혜성이 달려가는 길 반대쪽으로 먼지가 흩날리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란색의 먼지꼬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혜성에는 대충 봤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혜성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혜성에 대한 실험이고 이 공은 혜성의 핵을 의미하고 뒤에 붙어져 있는 게 혜성의 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기는 태양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태양풍을 의미하죠. 그때 이렇게 태양풍에 의해서 혜성의 꼬리가 태양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때 혜성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시 꼬리가 짧아지게 되고요. 혜성이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에는 혜성이 얼어있고 꼬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혜성의 꼬리가 길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 원리를 설명했는 걸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혜성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태양열을 강하게 받잖아요. 강한 태양열에 의해서 혜성의 얼음이 많이 증발하고 그러면 많은 양의 기체와 먼지가 핵 주위를 싸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꼬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태양에 가까우면 태양풍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꼬리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혜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때 태양에 가까울수록 혜성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혜성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면 먼지꼬리도 길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긴 꼬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혜성의 꼬리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지금 혜성이 오고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혜성의 속도도 빨라지고 꼬리는 길어지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혜성의 꼬리가 짧아지죠. 이번에는 혜성과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혜성의 씨앗들은 해왕성 너머의 카이퍼 벨트나 그보다 훨씬 너머에 있는 오르츠 구름이라는 곳에 모여 살다가 이따금 태양계 안으로 떨어져서 태양 주변을 궤도를 그리며 날아다닙니다. 혜성은 태양계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얼음 덩어리 상태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혜성에는 핵 부분만 존재하는데요. 핵의 크기는 100m에서 40km까지 다양합니다.
혜성은 아주 큰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요. 태양 가까이 가면 혜성은 뜨거운 열을 받아 얼어있던 핵부분이 녹고 내부에서 얼어붙어 있던 가스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분출된 가스는 혜성 주변을 둘러싸면서 혜성의 대기를 이루는데요. 이것을 커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 solar wind는 커마를 태양풍 반대쪽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혜성의 밝은 꼬리 부분이랍니다. 혜성은 태양 가까이 오면 밝게 빛나지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시 얼어붙어 원래 시커먼 얼음 덩어리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야는 sight라고 표현한답니다. 혜성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많은 물질들을 잃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짧은 혜성이 어떻게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지구 주변에 나타날까요? 그건 카이퍼 벨트와 오르츠 구름 안에 혜성의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랍니다. 태양계에서 떠돌아다니던 먼지나 작은 암석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지구 가까이를 지나가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쪽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때 이걸 유성체라고 하는데, 이런 유성체가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 대기와 마찰을 하고 그러면 마찰열이 발생하죠. 이 마찰열에 의해서 유성체가 타면서 빛을 내면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천체를 유성 혹은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끌려 들어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와 마찰에 의해서 빛을 내며 타는 것을 유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앞에서 혜성을 배웠는데요. 특히 헨리 혜성의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76년을 주기로 공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혜성이 이동을 하게 될 때 혜성의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먼지, 암석이요. 이 암석들이 이렇게 흩뿌려지겠죠. 그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될 때 이 지구가 혜성의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들이 남아있는 곳을 지구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암석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 수많은 암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의 유성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져 내리겠죠. 이거를 유성우, 그러니까 비유자를 써서 유성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자리, 오리온 자리가 있는 곳에서 유성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병 자리가 있는 곳에서 여기를 지구가 지나가게 되면 물병 자리가 있는 곳에서 유성우가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성우가 내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게요. 매년 여름 북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중심으로 하루 수십 개의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특정 혜성의 잔해들이 이 시기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이때 마찰열 때문에 불타면서 별똥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더 많은 혜성의 잔해들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최대 150개의 별똥별이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운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운석은 앞에 그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이 유성이 타면서 지구로 떨어지잖아요. 이때 대부분의 유성은 지표에 떨어지기 전에 다 타버려요. 그런데 지구로 떨어지는 이 유성체가 크기가 크게 되면 이 유성이 타고 남은 이게 돌석이죠. 유성이 타고 남은 그 돌이 지구 표면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돌을 운석이라고 그러고요. 운석이 지구 표면에 팍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에 구덩이가 생기겠죠. 이거를 운석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이나 수성에 비해서는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대부분의 유성이 이렇게 지표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실제 지구상에 있는 운석 구덩이의 분포를 보면 그렇게 운석 구덩이가 달이나 수성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 소행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가끔씩 지구로 떨어지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마찰 때문에 다 타버려 없어지게 돼. 진짜 크다. 이 소행성도 다 타버리겠지? 이 정도 크기면 지구와 충돌할 것 같은데? 뭐? 아니야. 축구장 크기의 10배만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그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진흙 알갱이가 햇빛을 가리게 돼서 아주 추운 겨울이 올 거야. 만약 소행성이 바다 위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물에 잠기게 돼. 또 대기 중에 뿌려진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구름이 돼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 오게 될 거야. 정말 무섭다. 이렇게 해서 태양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과 방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모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선 직접 움직이는 천체의 운동과 방향을 정리해보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자전과 공전, 태양의 자전, 그리고 행성의 공전의 경우에는 모두 서에서 동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의 자전은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행성, 이 금성을 제외하고 수성이 지금 반시계 방향, 지구도 반시계 방향, 화성도 반시계, 목성도 반시계, 토성도 반시계, 그리고 해왕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성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그리고 천왕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누워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하고는 자전하는 모습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행성의 자전 방향은 대부분의 행성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행성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직접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의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겉보기 운동을 하는 천체의 운동과 방향을 배웠었잖아요. 정리해보면요. 태양의 일주운동, 달과 별의 일주운동. 이 지구에서 보이는 천체들이 일주운동을 하는데 일주운동의 방향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구가 하루 동안에, 이게 일주니까 하루잖아요. 지구가 하루 동안에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이런 천체들은 반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겉보기로 그렇게 보이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연주운동을 했는데요. 연주운동은 이게 1년이니까 1년 동안 같은 시각에 천체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었어요.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연주운동하는 걸로 보였었고요. 별의 경우에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별은 동에서 서로 연주운동하는 것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겉보기 운동의 경우에는 태양의 연주운동만 서에서 동으로 겉보기 운동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동에서 서로 겉보기 운동하는 것으로 보였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